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카메라가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연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온라인 교실로 입장시키고 있는 이분은 4학년 6반 강동호 선생님. 주말에 뭐 했어요? 지금 수학 34쪽 피면 돼요. 밑에 있는 애들 화면 좀 켜주세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작은 칸 하나씩 차지하고 화면 위에서 만났습니다. 야구장에 보니까 숭이초등학교는 코로나가 시작되자 미추홀구 다른 학교에 비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36쪽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뒤에가 보이죠? 글자가. 코로나가 바꾼 낯선 수업 풍경 속에서도 선생님은 오늘 반 아이들에게 각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신경 쓰고 있네요. 그려주세요. 똑같이 따라서. 일단 학기 초반에는 사실 좀 많이 헤맸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갑자기 화면 꺼놓고 어디 간다거나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이 잘 안 보여요 하면서 뭐 튕긴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완벽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원조대는 7개의 각이 있나 봐요. 5번.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화면을 켰지만 노출을 꺼려하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은 이렇게 절반 정도만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으로 채워져야 할 게시판이 아직도 비어있는 새 학년 교실. 학교의 시간은 아이들을 만날 날만을 세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기를 멈춘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자, 이제 아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들 흔적으로 가득한 이 집에는 3명의 초등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6학년 준서와 둘째 4학년 준혁이. 차분한 준서형을 따라 장난꾸러기 준혁이도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초등학생이 된 막내 수빈이는 EBS 강사를 첫 선생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초등학교 6학년 2반 황준서입니다. 4학년 3반 황준혁입니다. 1학년 3반 황서빈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조작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싫고 그랬어요.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거 말고 밖에서 놀고 싶었어요. 축구하고 놀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텔레비 보면서 놀아요. 1학년인데 지금 첫 학교 가서 신났는데 근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서 속상해요. 학교 다니는 오빠들을 보며 1학년이 될 날을 학수고대했던 수빈이는 코로나 때문에 새로 사귈 친구들도 학교 생활도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과제형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째 준서가 동생들을 보살피며 맞이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런데 단란해 보이는 이 가정에 코로나 초기에 한 차례 위기가 있었다는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바로 옆에 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오빠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어요. 음성이라고 판정을 받기까지 이제 가방을 쌌다 풀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큰아이를 밥상을 따로, 나머지 가족들은 다 마스크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엄마들이 정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송도에는 지금 고글을 다 씌워서 내보낸대요. 고글 구매 완료 이렇게만 올라와요. 고글을 씌워서 내보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놓을 수는 없어요.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도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집안에서 각자 놀이거리를 찾아냅니다. 여기도 있고 같이 놀아줘. 그리고 이거 빠져요. 이렇게 하늘색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찡그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은 요 삐약입니다. 내가 얘를 부하게 시켜줬는데 얘는 준소오빠만 좋아하는데? 밟지 말고. 마트산 유정란을 아이들이 정성스레 부화시켜 이제는 집콕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는군요. 평생 클 때까지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공부며 놀이며 집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 이거 딱 귀엽죠? 언제까지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드디어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등교가 걱정이 된 학부모들이 따라 나섰지만 교문안부터는 이제 학교의 몫입니다. 고등학생 2학년 아니니? 좀 보여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새 학기의 설렘보다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는 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진행했어야 할 자기소개도 지면으로 끝내고 자가진단 안 하고 오면은 그냥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검사 안 하고 올라온단 말이야. 검색다가 선생님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긴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잘 접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뭐 핫팩 같은 거 들어있고 잘 쓸 수 있는 4학년 6반은 오늘 홀수번호인 아이들이 첫 등교를 했는데요. 챙겨서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반 아이들의 절반하고만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뭐 스케치북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칸막이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학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아이들이 공부하고 간 자리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이제 해 주시죠. 에어 커튼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털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식탁에 가림막을 다 설치를 했고 내 것 이외에는 손에 닿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는 전문 방역 회사에서 와서 방역을 다시 할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해를 못하면은 다 채팅으로 이렇게 쳐야 되니까 좀 힘들었고 오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어제는 선생님이 클래스 등에 올려진 과제였어요. 온라인 수업하면 선생님의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오면 애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칸막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금요일밖에 못 와서 좀 아쉬웠어요. 친구랑도 같이 못 놀고 쉬는 시간도 5분밖에 없고 중간놀이 시간에도 갑자기 사라져서 채팅으로도 쳐도 대답을 안 하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수업만 하고 친구들이랑 직접 못 만나서 좀 아쉬웠어요. 게임 대부분 저 혼자 있고요. 그냥 게임하느라 학교 생각이 안 나요. 어색해. 학교가 엄청 달라졌어요. 급식도 달라졌고 물도 달라졌고 마스크도 쓰고 이것도 있고 정말 어색해요. 아무래도 첫 등교는 기대보다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대면 수업에 반 아이들 모두가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점? 등교하는 날에 수업은 콘텐츠형은 그 시간 올려주고 또 학교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면대면 수업을 같이 하시는 거죠. 등교하지 않는 3일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3가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오늘 첫 등교는 피곤하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인천 송이초등학교는 등교가 이 학교 중지됐고 1학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4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첫 등교 후 2주가 지나기 전 학교가 폐쇄되고 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게 되어 가슴을 한 차례 쓸어내렸습니다. 긴 장마의 끝 무렵 6번째 등교이자 1학기 마지막 수업날입니다. 네, 오늘 학교 오는 날이에요. 네, 오늘 목요일이에요, 오늘. 등교 규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바람에 학부모조차 등교일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줌 수업으로 넘어가면서 애들도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해졌어요. 뭔가 혼자 하는 걸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좀 맞벌이신 경우나 뭐 외동인 경우나 한번 이렇게 놓친 친구들은 계속 놓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중위권 친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모래시계처럼 그 맨 위 상위층이랑 하위층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줌 수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많이 느껴져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참여를 시켜야 얘네들도 좀 학습 결손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인가의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 학부모, 일반인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 학기가 더 지속된다면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학습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학년 때는 보드게임이 있어서 보드게임으로 놀고 그랬어요. 지금은 밥 먹고 선생님 기다리라 들어와서 수업해요. 원래는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노는 거요. 축구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놀고 이러고 싶어요. 그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친구들이랑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야 놀자 하면은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못 논다고 하고 그래서 아쉽고 슬퍼요.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아이들 간의 그 자연스러운 상호관계나 그런 사회관계 지금 그게 좀 인위적으로 좀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뭐 과정을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이 없어도 애들이 이렇게 안 떠들고 가만히 있고 조금 얼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1학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속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과 마음이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를 보니 준선에도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입학이 아닌 드디어 등교를 시작한 1학년 수빈이의 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좋았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뛰지도 못하고 애들이랑 말도 못하고 말은 해도 되는데 선생님 몰래 말해야 해요. 막 옛날에는 제가 더하기 하고 있었는데 뭐 1, 2, 3, 4, 5, 6, 7, 8, 9까지 그거 너무 기분이어서 지금도 제 수준 안 맞아요. 여자 화장실은 여자끼리 가는데 근데 그때 딱 유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는데 걔가 좋대요. 그래서 친구했어요. 과제 내는 게 쉽긴 한데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좋아요. 한별이랑 예준이라고 있는데 그 둘 친구가 제일 보고 싶어요. 카톡으로 같이
놀자고 얘긴 하는데 같이 잘 못 놀아요. 학교 갈 거면 그냥 다 가는 게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고 놀려고. 공백이 이번 1년은 그냥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냥 엉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집에서 제가 뭐 챙긴다 할지라도 매일 학교에 가서 하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아이들 자세도 그렇고. 원격으로 수업을 한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이게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닥치게 됐을 때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정체된다 그러나? 이 감정이나 이 행동이나 이런 게 나가면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5시, 6시까지 집에 가자고 해도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나가면 체력이 안 받쳐주고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들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익숙해진 이게 더 저는 두려워요. 이 생활에 익숙해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인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선이도 오늘은 화면 켜줘요. 네. 오케이. 자, 종선이 무슨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4학년 6반 아이들 모두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오, 이건 집 앞에서 연습한 거예요? 남구청. 아, 남구청. 아니 수업이 아니라 동건아. 집콕 생활 동안 생긴 취미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장기자랑이랄까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직업도 있고 막 뽑을 수 있고 무슨 직업 무슨 찬스 카드. 아 선생님이 내 글자 까먹어주는 거 아닌가? 여기 자꾸 걱정하게 돼요. 아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로 차례 와요. 비대면 수업으로 교과가 뒤처질까봐 수업 시간에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알아가게 하려고 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환이가 부탁했어 선생님한테.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하자. 이것만 하면 이것만 지나가면 뭐 줌이고 뭐고 그냥 학교 나와서 애들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안 끝날 수도 있겠구나. 다음에 또 어떤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원격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뭔가 아이들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나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요새는 많이 좀 느껴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만화책만 좋아해요. 아, 만화책 좋아해요? 일찍 일이 끝난 저녁 시간. 준서 엄마가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월미공원으로 향합니다. 와 진짜 멋지다. 해 엄청 멋져. 그날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지? 응? 이런 위기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크면서는 더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스스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지혜롭게 이겨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죠.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코로나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모든 어른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성장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은 어른들이니까요. 인간이란 놀 때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잘 놀아야 사람 된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또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서로 교감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거죠. 과연 아이들에게 삶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 힘이 자랄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